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저 같은 코덕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25년의 베이스 트렌드는요, 이런 00N1 컬러가 진짜 치트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드름 피부가 쓸 수 있는 쿠션, 강경 세미 매트파의 쿠션을 소개를 할게요.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얼굴이 극강으로 딱 필터 낀 듯한 느낌을 제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안 사도 되는데 웨딩 피치 컬러는 꼭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물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우리 물랑이 분들 저 지금 완전 신났어요.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 같은 코덕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베이스들이 진짜 많이 출시를 됐거든요. 진짜 리뷰할 생각이 너무나도 행복한데요. 제가 발빠르게 준비한 2025년의 신상 베이스 쿠션 파운데이션들을 하나씩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밀착력, 지속력, 커버력, 다크닝, 그리고 글로우까지도 찾아봤으니까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안내! 시작합니다. 물랑이분들 2025년의 베이스 트렌드는요, 얇은 밀착력과 내추럴함이라고 해요. 얼마나 자연스럽게 내 것 같은 피부를 연출하느냐가 바로 관건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트렌드를 보고서는 그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혹시 성형외과 가보셨나요? 시술할 때도 뭔지 알죠? 안 한 것 같은데 약간 티는 났으면 좋겠네, 그런 느낌. 그래서 2025년의 베이스 트렌드도 안 한 것 같지만 그래도 살짝 티는 나는 뭔가 예뻐진 그런 느낌이 트렌드라고 합니다. 확실히 내추럴함에 많이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출시가 된 베이스들도 엄청 내추럴한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출시된 베이스로는 에스쁘아 비글로우 뉴 파운데이션, 파넬 세럼 인 하이글로우 쿠션, 프리메라 나이아시카 워터리 크림 쿠션, 티르티르 마스크핏 AI 필터 쿠션,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럼 총 5가지 쿠션을 하나씩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아랑의 피부 타입은 속건조가 느껴지는 약 건성이고요. 평균적으로 21호를 선호하고 커버력보다는 얇고 밀착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헤라 리플렉션 스킨 글로우 쿠션 파운데이션입니다. 헤라에서 2년 만에 신상 글로우 쿠션이 출시를 했어요. 글로우지만 밀착력을 진짜 잘 잡았어요. 쿠션을 열어보면 메쉬망인데 일반 메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펀지가 이미 쿠션 안에 하나 들어가 있고 그 위에 메쉬망으로 걸러주는 거라서 이중 필터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지 메쉬망을 눌렀을 때 내용물이 왕창 와방하게 쏟아지는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소량으로 차곡차곡 밀착된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퍼프는 기존의 헤라 블랙 쿠션이랑 동일한 퍼프라서 퍼프가 흡수되지 않고 내용물을 퍼프 바깥쪽에 그대로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얇은 글로우감과 얼굴에 올렸을 때 밀착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평소에 글로우 사용을 했을 때 첫 터치감은 굉장히 글로우해서 좋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건조해지는 그런 쿠션들 있죠. 그런 쿠션들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단은 글로우지만 글로우 같지 않은 제형감? 저는 약간 기름감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얘 두드리는데 생각보다 되게 얇게 밀착이 되면서 광도 차르르 도는 걸 볼 수가 있죠. 확실히 글로우다 보니까 코 옆쪽이나 콧잔등,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가 있는 부분은 퍼프에 남은 양으로만 가볍게 두드려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커버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 얼굴에 있는 잡티나 그리고 피부결 보정은 충분히 된 게 느껴지고요. 글로우 제형감 때문인지 약간의 퍼프 자국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약간 밀어주듯이 당겨주듯이 두드려주는 게 훨씬 더 밀착감을 올릴 수가 있어요. 약간의 끈적임은 있기는 하거든요. 확실히 글로우다 보니까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손으로 눌렀을 때에 다시 묻어져 가는, 좀 벗겨지는 현상은 있기는 해요. 이거는 근데 파우더 처리로 살짝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파우더로 살짝 광이 번들거리는 이 외곽 부분, 그리고 묻어남이 조금 있어 보일 부분만 정리를 해줬고요. 파우더 처리를 했는데 이 전체적으로 얼굴에 빛나야 되는 광채감은 그대로 느껴지긴 해요. 확실히 이 글로우 특유의 이 광택감은 잘 살린 게 느껴지긴 합니다. 써봤을 때 진짜 얇게 올라가는 것도 마음에 들었고, 생각보다 다크닝이나 지속력도 꽤 좋았던 편에 속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었고요. 수부지나 지성분들보다는 약간의 복합성, 건성분들한테 더 추천을 하고 싶은 쿠션이에요. 진짜 킬링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00N1이라는 컬러가 있는데 그 컬러가 하이라이터 컬러예요. 얼굴에 올렸을 때 미세한 샴페인과 핑크의 뭔가 피그먼트 펄이 미세하게 자글자글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 얼굴의 하이라이팅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쿠션 호스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00N1 컬러가 진짜 치트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써봤을 때 와 진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요즘 헤라 안에서 이 호스가 인기 대박이라고 해요. 총점을 평가해보자면 글로우치고는 꽤 높은 커버력으로 커버력은 중상, 약간 세미 글로우, 에어 글로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속력이나 다크닝은 느껴지지 않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꽤 큰 만족도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파넬의 세럼인 하이 글로우 쿠션이에요. 기존의 파넬의 세럼 쿠션도 인기가 진짜 많았죠. 무너짐 없이 깔끔한 세미 글로우라는 점에서 코덕분들의 인기를 진짜 많이 끌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일반 담지체에 들어가 있는 쿠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기존의 파넬 쿠션 사용을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컬러 호수가 조금 차분하게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살펴봤을 때는 19호, 21호, 23호 총 3가지 컬러 쉐이드로 출시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좀 밝은 사각빛보다는 약간의 뉴트럴함과 옐로우 베이스가 살짝 느껴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좀 화사함을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이 호수에 대해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컬러 호수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데 얘는 3가지 컬러여가지고 선택의 폭이 크게 넓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21호를 선택을 해줬고요. 21호인데 약간 핑크톤이 아니라 살짝 눌러진 옐로우 베이스 느낌이 조금 들죠? 뭔가 쿨톤 분들이나 톤업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조금 노랗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 자세히 당겨보면 눌렀을 때 살짝의 자국이 남는 느낌은 조금 들기는 하고요. 약간 톤이 좀 다운되어 보이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해요. 양 조절을 눌러서 해줬을 때 약간 군데군데 조금씩 뭉치는 느낌은 살짝 들기는 하죠. 닦아냈을 때 이 닦이는 느낌도 이게 완전 착붙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얼굴에 올렸을 때 글로우 광이나 모공 커버 같은 부분도 나쁘진 않은데 이게 스킨케어를 조금 탈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유분감이 좀 있는 스킨케어를 쓰기보다는 조금 산뜻하거나 에센스 단계에서 좀 꼼꼼하게 해주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거든요. 파넬의 세럼 쿠션 선택을 해줄 때는 약간 반톤 업 시켜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얼굴에 올렸을 때 촉촉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근데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의 지속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얼굴 내 전체적인 결 표현이 처음에는 예쁘나 모공이 반사되고 햇빛에 직접적으로 쐈을 때는 요철이나 모공 중간중간 사이에 약간 끼이는 느낌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거는 처음에 그 수분 텍스처감이 살짝 날아가면서 얼굴에 밀착이 되면서 약간의 그 요철 부분이 덜 케어가 된 게 아주 살짝은 느껴지긴 하거든요. 수부지나 지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프라이머로 살짝 케어를 해주고 난 다음에 쓰면 어떨까 싶어요. 글로우 부분에서는 진짜 수분 글로우예요. 특히나 속건조가 느껴지시는 분들, 약간 건조함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파넬의 이 세럼 쿠션 마음에 들어 할 것 같고요. 지속력 부분에서도 특유의 그 요철이나 모공 부분을 제외하고서는 전체적인 무너짐이나 다크닝 현상 크게 없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쿠션입니다. 프리메라의 나이아시카 워터리 크림 쿠션이에요. 프리메라에서도 쿠션을 출시했는데 프리메라 쿠션은 조금 특이해요. 극민감성, 극예민한 피부를 위한 쿠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름도 크림 쿠션이라고 지었는데 이 크림 쿠션의 이름에 걸맞게끔 약간 극강의 그 내추럴함을 자랑하는 느낌이거든요. 앞에 소개를 했었던 파넬 쿠션보다 얘가 훨씬 더 가벼워요. 약간 발랐는데 진짜 안 바른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얘는 양 조절만 진짜 잘해준다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프리메라는 처음에 상세 페이지 읽을 때부터 너무나도 신기했던 게 여드름 피부가 쓸 수 있는 쿠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가벼운 비비크림 같은 제형감에 내추럴한 속광까지도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생각보다 진짜 얇은 느낌이에요. 거의 쌩얼 쿠션에 가까운 느낌이라서 엄청 가볍게 올라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가까이 쫙 당겨보면 어느 정도 광택감은 느껴지고 피부에 두껍게 올라가는 느낌이 거의 없기는 해요. 모공 요철 부분 커버된 것도 느껴지기는 하죠. 조금 쫀쫀하게 붙는 느낌이 살짝은 들거든요. 그래서 위에다가 파우더 처리해줬을 때가 훨씬 더 안정감이 들 것 같기는 해요. 약간의 요 트러블 자국, 요철 부분,
살짝살짝 보이는 게 있죠. 그래서 이름은 쿠션인데 저는 비비크림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발라보면 그 비비크림처럼 파운데이션에다가 밀키한 우유를 살짝 섞은 듯한 느낌처럼 얼굴에 올렸을 때 뭔가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가볍게 라이팅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커버력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 어느 정도의 결 보정, 톤 보정, 요철 보정은 충분히 되는 편이에요. 밀착력 부분은 생각보다 그냥 보통이었어요. 완전 피부에 착 붙대듯이 밀착력이 막 극강으로 좋은 느낌보다는 어느 정도 피부에 가볍게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쿠션의 딱 밀착력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글로우감에서는 그냥 진짜 가벼운 글로우예요. 저는 이 글로우 특유의 표현력을 잘 살렸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지속력 부분은 소스였어요.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팔자주름 쪽이랑 약간의 그 기름기가 올라오는 부분에 약간 그 번들거림이 살짝 느껴지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진짜 얇게 발라서였을 수도 있는데 지속력 부분에서 시간이 지났을 때 약간의 유분감이 올라오는 이 지속력의 무너짐이 있기는 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직장인분들 가볍게 생얼 쿠션처럼 연출하고 싶을 때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앞에 소개한 쿠션들은 뭔가 내추럴한 글로우, 글로시, 크림 이런 느낌이었다면 저는 완전 세미 매트파인데요 라고 하는 강경 세미 매트파의 쿠션을 소개를 할게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약간은 세미 매트파거든요. 얼굴 조금 뽀송뽀송하고 뽀용뽀용한 거 좋아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약간 겨울에도 살짝 세미 매트를 찾고 있는데 세미 매트의 초신상인데 이거 진짜 물건이에요. 티르티르의 마스크핏 AI 필터 쿠션이거든요. 이건 얼마 전에 티르티르 오프라인 팝업 행사에 가서 선 런칭이 되는 거를 알고 나선 제가 발빠르게 구매를 했고요. 이름이 마스크핏 AI 필터 쿠션이에요. 우리가 스노우 필터로 사진 찍으면 얼굴에 뭔가 이렇게 쫙 뽀샤시하게 뭔가 필터 쫙 낀 것처럼 얼굴에 이렇게 뭔가 극강의 그 매끄러움을 자랑을 하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그 AI가 얼굴을 한번 쪼물락쪼물락 해준 느낌처럼 얼굴이 극강으로 딱 필터 낀 듯한 느낌을 제대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경 세미 매트파는 진짜 티르티르 강추요. 찾아보니까 그 모공 사이즈보다 작은 파우더라고 했나? 엄청 얇은 파우더를 써서 얼굴의 요철 부분이나 모공 부분을 잘 케어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모공이나 요철이 있는 데다가 썼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딱 세팅감이 느껴지다 보니까 수부지 지성분들 일로 들어오세요. 진짜 만족하실 거예요. 오늘 쿠션이 세미 매트라고 해서 살짝 글로시하게 스킨케어를 깔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엄청 얇게 밀착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제형은 수부지나 지성분들이 쓰기에 훨씬 더 적합할 것 같고 약간 건조함이 느껴지는 피부라면 스킨케어 탄탄하게 잡아주고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카메라 가까이 당겼고 얼굴 전체적으로 보면 커버력은 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코 모공 쪽도 블러리하게 잘 잡힌 게 느껴져요. 그래서 모공이 좀 넓거나 요철이 있으신 분들이 썼을 때 만족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다크닝도 크게 없었거든요. 꽤 육각형의 형태를 띠고 있는 쿠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유일한 단점 하나. 티르티르는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쿠션의 호수의 편견을 깨야 돼요. 저도 19에서 21호를 쓴다고 했잖아요. 티르티르에서는 15.5N을 써야 돼요. 혹은 15C를 써야 되거든요. 그렇게 약간 티르티르만의 그 멀티버스 세계가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단점 중에 하나가 티르티르는 꼭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이게 내 발색을 직접 해보고 얼굴톤의 컬러톤을 올려보고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꼭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꽤 신상인데 요거 요즘에 대란이더라고요. SFI 비글로우 파운데이션, 저는 웨딩피치랑 뉴트럴 아이보리 두 가지 컬러를 구매를 했고요. 유트로님이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한 뉴 파운데이션이라고 해요. 출시됐을 때 진짜 반응이 뜨거웠는데 요즘에도 리뷰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SFI에서 기존에 5가지 컬러를 출시했는데 이번엔 10가지 컬러로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게 완전 장점인데 여러분 지금부터 주목해주세요. 3C로 나온 웨딩 피치 컬러가 진짜 치트키예요. 이 웨딩 피치 컬러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우리가 청담동 웨딩샵에 가서 신부님들 메이크업 해줄 때 얼굴에 얇게 뭔가 베이스를 올려서 진짜 뽀용뽀용한 그날의 주인공 예쁜 신부님 그 피치톤의 뽀용함을 만들어주는 그런 베이스 메이크업 많이 하잖아요. 그 베이스 메이크업의 노하우를 이 파운데이션 안에다가 약간 압축시켜가지고 만들어낸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안 사도 되는데 웨딩 피치 컬러는 꼭 한번 사봤으면 좋겠어요. 써봤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요. 얇은 수분 광의 텍스처는 아니고요. 살짝 바른 느낌은 나요. 그래서 반톤 업을 시켜주는 것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 사이즈, 그러니까 내 정톤 찾아가고 우리 신발 사이즈 정 사이즈 찾듯이 진짜 정 사이즈로 가주시고 얼굴에 하이라이팅 넣는 요 포인트 부분에만 웨딩 피치로 반톤 업 시켜주세요.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완전 짙은 잡티까지는 커버가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피부에 이런 요철 부분은 싹 다 커버가 되는 게 느껴졌고요. 얇게 브러쉬로 깔아주고 난 다음에 퍼프로 두드려서 한 번 더 밀착 쫙 시켜주니까 진짜 쫙 달라붙은 이 글로우감 완전 만족스러웠고요. 얼굴의 전체적인 그 반사광은 잘 살려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랑이 분들 결국에 제가 꼽아본 베스트 오브 베스트 아이템을 소개를 해보자면 파운데이션 중에서는 웨딩 피치 컬러를 꼭 써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안 사도 돼. 근데 웨딩 피치는 진짜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진짜 그 뽀용함이 남다르다 보니까 꼭 이 컬러를 써봤으면 좋겠고요. 글로우 쿠션 중에서는 저는 헤라요. 헤라가 커버력과 밀착력 그리고 이 메쉬망과 담지체가 걸러주는 이 느낌이 너무나도 좋았다 보니까 진짜 헤라를 기존에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헤라 글로우 쿠션 만족할 것 같고요. 저는 강경 세미 매트파잖아요. 제 티르티르 완전 강추입니다. 진짜 만족스럽기 때문에 올 여름에 진짜 급부상할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랑이 분들 여기까지 제가 2025년에 신상 쿠션 파운데이션 베이스들을 리뷰를 해봤는데요. 물랑이 분들이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혹시라도 물랑이 분들 취향이 있다면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요. 오늘도 아랑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